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를 한번 좀 해볼 건데, 이게 지금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전부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순열도 배웠지만 순열, 조합, 그리고 중복순열, 중복조합 등 다양하게 문제가 변형이 될 수 있어서 각 전부 다 유형별로 한 번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쌤이 지금 x라는 집합과 y 집합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x 정의역과 공역 이렇게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함수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하기는 했지만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때 조금 대충한 것 같아서 자, 함수의 정의 한번 해볼까요? 자, 함수의 정의라는 것은 뭐가 함수냐? 우리 함수 좀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의 각 원소의 공역의 각 원소가 하나씩 대응되는 것, 대응되는 뭐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지금 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게 편하겠죠? 그림으로 보기가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역의 각 원소에 공역의 각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돼요. 하나씩. 두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안 되고, 하나가 대응이 안 돼, 빵개도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자, 1에서 화살표가 2가 대응이 됐고, 자, 2에서 3이 대응이 됐지만, 하나가 더 대응됐어요. 자, 지금 두 개가 대응된 거죠. 자, 두 개가 대응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에서는 빵개가 대응이 됐어요. 지금 3에서 대응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도 역시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정역에서 화살표가 하나씩만 출발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여기 있는 애들이 빠진 애들도 없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두 개 가는 애들도 없기만 하면은 함수가 돼요. 자, 이게 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있는 애들이 화살표 두 개 받은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함수의 개수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x와 y가 이렇게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 함수의 개수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라는 것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뭐 이런 함수들이 전부 있겠죠. 자, 이렇게 전부 다 1로 가는 함수도 있을 거고, 이런 함수를 우리는 상수 함수라고 부르죠. 자, 뭐 이런 함수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과 2는 둘 다 1로 가지만, 뭐 3은 4로 가는, 뭐 이런 함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들을 전부 다 찾으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자, 1은 1로 가고, 2도 1로 가고 3도 1로 가는 경우 이게 지금 함수 첫 번째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니까. 자, 두 번째 함수는 1은 1로 가고 2는 1로 가지만 3은 뭐 예를 들면 2로 가는 거. 자, 요것도 지금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찾았을 때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과 2와 3한테 너네가 원하는 숫자를 골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은 2를 선택했고 2도 2를 선택했고 3도 1로 선택하는 거죠. 이 경우는 1과 2는 2를 선택했지만 3은 2를 선택한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경우를 전부 다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 말은 1, 2, 3이 y에서 1, 2, 3, 4, 5 중에서 마음에 드는 숫자를 고르는 모든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모든 경우의 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1도 선택권이 5개 있죠? 1도 선택권이 5개, 그 다음에 2도 선택권이 5개, 전부 다 5개씩 있어요. 왜냐하면 1이 2를 골랐다 그래서 2는 2를 못 고른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 중복을 허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개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냐? 그쵸? 바로 중복 순열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해보니까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선택권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복 순열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여기서 나의 선택권은 5개가 있고 5개 숫자 중에서 3개를 중복해서 고르는 경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그냥 함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1대1 함수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뭐죠? 자, 이거는 1대1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자, 차이점 알겠죠? 자, 1대1 함수라는 것은 짝이 꼭 한 명씩만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 경우는 물론 함수가 맞지만 물론 함수는 맞아요. 자, 그런데 1대1이 아니죠? 이거는 2대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을 전부 다 찾아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1대1 함수라는 거는 중복을 허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1이 만약에 1을 선택했다. 그러면 2의 선택권은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1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5가지가 있지만 이제 1이 하나 선택했으면 2는 다른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로 줄어들고 3도 역시나 3가지로 줄어들게 돼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 바로 순열을 의미하게 되겠죠. 일반적인 순열입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OP3을 의미하게 돼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대1 함수의 개수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번에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요거를 조금 지울게요. 자, 지우고 위쪽에다 좀 쓰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찾아볼 건데, 자, 조금 어려워요. 지금부터 F1보다 F2가 더 크고 그것보다 F3이 더 큰, 즉 무슨 얘기죠, 이거? 자, 이거는 증가함수를 의미하죠. 자, 증가함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예를 들면 1이 2로 갔으면 1이 2로 갔다면 2는 그보다 더 높은 걸로 가야 되고 3도 더 높은 걸로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됐죠? 자, 이런 건 안 되죠? 1이 고른 거는 2는 그 후로부터, 즉 2는 2보다 큰 거부터 선택권이 있어요. 2는 4, 그 다음에 3은 그럼 선택권이 없겠죠? 무조건 5만 찾아야 돼요. 자, 이런 식의 개수를 찾아볼 건데, 자, 이거를 찾는 방법은 일단은 우리가 1대1 함수랑 그냥 함수의 개수 찾았던 것처럼 한번 해볼 텐데 1 보고 선택권을 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1이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을 함에 따라서 2의 선택권은 그때마다 달라지게 돼요. 이때는 지금 두 가지의 선택권이 생겼지만 1이 만약에 2를 골랐다면 2의 선택권은 세 가지로 늘어났죠. 자, 그래서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1 보고 선택권을 주면 안 돼요. 1 보고 선택권을 주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3개의 숫자를 골라서 그냥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냥 2는 그래 너는 2로 가. 그 다음에 2는 4로 와. 3은 5로 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1과 2와 3을 골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1은 어디로 가야 되죠? 그쵸? 1은 그냥 1로 오라고만 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2는 2로 오게 하면 되죠. 3은 3으로 오게 하면 됩니다. 맞죠?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1, 4, 5를 골랐다. 그러면 1은 어디로 가야 되죠? 무조건 1로 가죠. 2는 4로 가게 되고 3은 5로 가게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숫자 3개를 고른 순간 선생님은 고민할 게 없어요. 왜냐면 1은 1로 무조건 보내면 되고 2는 4로 보내면 되고 3은 5로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내가 숫자를 3개를 고른 순간부터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1, 2, 3을 고른 순간 어떤 함수가 뜻해진 거냐면은 바로 이 함수는 자, 이거를 의미하게 되고 내가 만약에 1, 3, 4를 고른 순간 얘는 자, 이런 함수를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숫자를 결과적으로 3개를 택하기만 하면 된다. 그 개수를 찾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즉 이것은 내가 여기 있는 이 5개의 숫자, 이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골라주기만 하면 단 중복은 안 되겠죠. 자, 골라주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3개를 고르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주면 그게 바로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5C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증가함수의 개수는 바로 5C3, 즉 조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합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감소함수는 어떨까요? 자, F1보다는 F2가 더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F3이 더 작아야 돼요. 즉 이거는 감소함수를 의미하죠. 감소함수의 개수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숫자 3개를 골랐어. 아까처럼 한번 해볼게요. 골랐어. 자, 그러면 1은 어디로 가야 되죠? 무조건? 셋 중에서 가장 큰 거에다가 1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의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는 무조건 3으로 보내야 되고 3은 1로 보내야 돼요. 자, 우리가 숫자 3개를 고른 순간 이미 함수는 만들어진 거예요. 됐죠? 자, 내가 만약에 여기서 2와 3과 4를 고른 순간 함수는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5C3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숫자 3개를 찾은 순간부터 맞는 순간부터 함수가 하나씩 결정되는 거니까 내가 숫자 3개를 찾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아주면 그게 바로 함수의 개수가 되겠죠. 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면 한번 실제로 해보면서 좀 연습을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증가를 하긴 하는데 같아도 된대요. 예를 들면 F1이 1이고 F2가 1이고 F3이 4고 이런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더 작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같은 것도 포함해도 된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중복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중복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증가함수처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3을 골랐고 3을 하나 더 골랐고 5를 골랐다. 자, 그러면 3은 무조건 가장 큰 걸로 가야 되고 1도 3으로 가고 2도 3으로 가는 거죠. 자, 중복 허용해서 골라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2와 4와 5를 골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보내버리면 되죠. 이게 뭘 의미하냐? 역시나 숫자 3개를 고르는 거는 똑같아요. 고르기만 하면 되는데 고르기만 하면 함수가 알아서 지정이 되는데 문제는 중복 허용해서 골라도 된다. 2만 3개 골라도 돼요. 그래도 함수가 하나 결정이 돼요. 어떤 함수가 되냐? 바로 이렇게 생긴 함수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핵심이 뭐냐면 내가 숫자 3개를 골랐을 때 그거에 맞는 함수가 2개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거에 맞는 함수는 이거밖에 없어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5개 숫자 중에서 숫자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중복까지 허용해준다. 중복 허용해서 골라주기만 하면 그 개수가 바로 함수의 개수가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중복조합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한번 다 찾아봤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중복순열,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그냥 순열, 그 다음에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는 그냥 조합,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상, 증가함수랑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함수가 더 작은 함수보다 함수값이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은 중복조합.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가지의 경우로 나눠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다양한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해결을 해볼까요? 자, 뭐 예를 들면 다섯 번째, 어떤 함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f1과 f3을 더했을 때 그 함수 값의 합이 4가 되면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찾냐? 이것만 만족하면 되죠. 1대1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단지 이 조건만 만족을 시켜주면 돼요. 자, 더했을 때 4가 되려면 f1의 함수값이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3인 경우도 있을 거고, 둘 다 2인 경우도 있을 거고, f1은 3이고, f3은 1인 경우.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러니까 1은 1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 경우. 그럼 2는 어디 있죠? 자, 여기서 F2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기 때문에 2는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2는 1로도 갈 수 있고 2로도 갈 수 있고 3, 4, 5로 가는 게 전부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에 맞는 함수의 개수는 총 5가지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1과 3이 전부 다 2로 가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2한테도 자유를 줬기 때문에 2도 역시나 5가지의 선택권이 또 생겼어요. 자,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5가지.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총 개수는 바로 15가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놔두고 다른 여기서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자유를 줘버리면 돼요. 알아서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경우가 있겠네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아까랑 비슷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F1보다 F2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런데 F3은 F2보다 더 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게 빠져 있는 거, 여기에 등호가 빠져 있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부 다 들어가 있거나 전부 다 빠져 있으면 우리가 아까 해당되는 거 생각했었죠? 조합이든지 아니면 중복 조합이든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는 만족하고 하나는 등호가 없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걸 우리가 상황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거를 전부 다 찾아볼게요. 자, 지금 F1, F2, F3 이상을 골라야 된다. 이 개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아까 얘기했죠. 5개 중에서 3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골라주면 된다. 자, 이게 좀 자동화가 될 만큼 연습을 하게 되면은 금방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개수는 OH3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F2랑 F3은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분명히 근데 이거는 뭐냐면 F2와 자, 보세요. 여기에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전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거를 만족하는 애들도 분명히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를 만족하는 애들 전부 다 포함해서 OH3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우리가 필요 없는 거 지금 전부 다 계산을 해버렸는데 필요 없는 거 자, 요거를 그냥 갖다가 버려버리면 돼요. 이거를 계산해서 빼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밖에 안 남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만족하는 거를 직접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다 등호가 있는 거를 계산을 해줘서 간단하게 OH3을 구해준 다음에 그 중에서 얘랑 같은 것만 빼주면 되겠죠. 자, 됐죠? 자, 그러면 F1보다는 F2가 크거나 같지만 F2랑 F3은 같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자, 여기서 Y에서 숫자 3개를 고르는 거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내가 F2와 F3은 하나밖에 못 고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4를 골랐으면 그냥 2개가 동시에 골라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2와 4를 골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죠? 그쵸? F1은 어쨌든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F1은 2로 갔어요. 자, 이번엔 2와 3은 전부 다 4로 가야 되겠죠? 자, 내가 숫자 3개를 고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숫자 2개만 골라주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3과 5를 골랐다. 그러면 1은 무조건 3으로 가고 2와 3은 전부 다 5로 가게끔 해버리면 돼요. 만약에 3과 3을 골랐다. 이래도 되죠? 자, 왜냐면 1도 3으로 가고 2와 3도 전부 다 3으로 보내버리면 되죠. 자, 숫자 중복 허용해서 몇 개 고르는 거죠? 2개 고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1과 2를 골랐다. 그러면 2와 3은 무조건 2로 가고 1은 1로 가고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3개가 아니라 2개만 고르면 돼요. 왜 2개만 고르면 되냐? 2와 3이 동시에 갈 애를 찾아주는 거니까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5개 숫자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된다. 중복을 허용해서. 됐죠? 자, 여기서 사실 F3이라는 거는 그냥 없다고 쳐도 돼요. 왜냐면은 F1과 F2를 이렇게 만족하는 걸 찾아주는 거는 OHE가 맞죠? 당연히 F3은 F2와 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굳이 신경 써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전부 다 구해준 게 바로 OH3이었죠? 거기서 요것만 만족하는 게 바로 OHE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빼줘버리면 답이 나오겠죠. 자, 됐죠? 자, 6번의 답은 OH3에서 OH2를 빼주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렵죠? 자, 좀 어려운데 계산을 한 번 더 다른 걸로 연습을 본인이 직접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4개짜리도 한번 해보고 등호가 2번 빠져 있는 것도 한번 해보고 뭐 3개가 빠져 있는 것도 한번 해보면 조금씩 감이 올 거예요. 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면은 선생님한테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6번째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더 해결을 할 때 선생님이 문제 풀이를 좀 더 어려운 거를 가지고 와서 그런 강의도 한번 좀 해볼 테니까 나중에 좀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가 함수의 개수, 지금까지 우리가 순열, 조합, 그리고 뭐 원순열도 배웠고 조합, 중복조합, 중복순열 전부 다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기도 하고 많이 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직접 다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를 좀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이 문제를 화면에다 띄워놓고 할 테니까 책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화면만 봐도 되고 책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풀어온 연습 문제 가지고 같이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